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로 발표됐으며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하는 2분기에는 마이너스 30% 안팎으로 1930년대 초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효과로 미국 경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분기 코로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실제 GDP가 잠재 수준을 크게 밑돌 것입니다.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수요를 부양해도 공급 능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해외 부문에서 수요 창출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과 유사한 선진국 간 환율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연준은 2007년 3분기부터 금리를 내리고 통화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08년 한 해 동안 본원 통화를 2배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다른 주요 선진국 통화 가치는 상승했으며 일본 엔화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연속 마이너스일 정도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가치 상승은 수입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일본 은행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로 설정하고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미국에 이어 일본 중앙은행이 환율 전쟁에 가담한 셈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ECB도 통화 전쟁에 가담하면서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서 17년 ECB의 본원 통화가 16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일본 74%, 미국 마이너스 2.1%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늦게 통화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3월 중순 이후 미국 연준이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보다 통화 공급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미국 연준이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내면서 제2차 환율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환율 전쟁에서 얻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더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이들 선진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원화 가치는 미 달러에 비해 4.2% 떨어졌고 유로나 엔에 비해서는 각각 1.9%와 5.4%씩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사이의 환율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의 환율 전쟁에 따른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책 당국도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는 주요 국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를 더 내리고 통화 공급도 확대하면서 적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